농번기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엌에 부직갱이도 나와서 돕는다는 말도 있죠. 요즘 같은 농사철에는 아주 작은 도움도 아쉽고 또 간절하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들입니다. 예전에야 온 가족이 일을 하고 이웃들이 서로 돌아가며 힘을 보탰지만 요즘 농촌의 현실은 참 팍팍합니다. 얼마 전에는 일손 배정을 놓고 시작된 싸움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농촌 인구는 끝없이 줄고 고령화마저 빠르게 심화되면서 해마다 인력난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자리순으로 진안군 농민회 장동현 사무국장, 무주농협 이영철 상무, 전라북도 김신중 농업정책과장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농촌 인력난 문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방역 문제 때문에 훨씬 또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무국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시국에는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희 진안 지역의 경우 수박과 고추 농가, 그다음에 메론,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원예 농가들이 있는데 그 인력 수급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타 지역 근로자까지 데려와야 하고 그나마 인력 수급을 위하여 웃돈을 얹어주며까지 인력을 충당하다 보니 이는 곧바로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무주 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영철 상무님? 예, 먼저 공급이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가다 보니까 농협 현장에서는 이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무허가 사설 인력 업체에서 만약에 10명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농업 현장에 오면은 2명밖에 배정을 하지 않거나 아예 아무도 안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나 채소 농사 위주의 농사에서 손이 덜 가는 편안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서는 과잉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과수농가에서 인력난이 다른 또 작목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말씀이시죠. 김신중 과장님, 방역 지침이 지금 뭐 많이 완화가 되고 우리가 엔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출입국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2017년에 도입이 됐고 본격적으로 19년부터 활성화가 되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이 원활히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6월에 입국 시에 격리 의무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가 되면서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전혀 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에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3일 기준해서 약 1674명이 현재 지금 도내에 입국에 있어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를 겪어놓고 보니까 이 외국인 일손이 우리 농촌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또 얼마나 컸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 인구 자체가 줄고 또 고령화로 이제 노인분들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 농촌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농가 인구는 2010년도에 27만 8천 명에서 2022년도 지난해 18만 3천 명으로 약 9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 인구는 2010년도에 33%에서 2022년에 53%로 20% 이상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농가 인구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경영주의 인구 비율은 현재 67%로 연농가 중에 약 7농가가 농가의 경영주가 고령화 65세 이상의 경영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0세 이상의 경영주도 약 16,000명, 1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인구 자체가 지금 최근 한 12년 사이에 34%가 줄었고 또 고령화율이 지금 53%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쉽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농촌
인구가 100명이 있던 것이 지금 66명 정도로 줄었고 그나마 나머지 계신 분들 중에도 절반 이상은 지금 노인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농촌 현장 참 막막하고 팍팍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예, 그 무주도 이제 무주군도 마찬가지로 전체 농가가 한 6,363 농가에 한 9,207명 정도가 이제 농가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만 65세 이상 농가가 5,065명, 전체 인구의 약 한 그 농업 인구의 한 5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 농업이 기계화율이 수도 작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과일이나 채소는 아직 기계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 농업 현장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저기 사무국장님 진안은 어떻습니까? 저희 진안 지역도 고령화로 인한 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박과 고추, 뭐 또 다양한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저희 진안 같은 경우도 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 작목들인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이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농사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그만큼 인력 부족은 저희 농촌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벼농사 같은 경우는 광작, 뭐 기계화, 뭐 요새는 농약도 드론으로 뿌리고 그렇습니다만 그 과일 같은 경우는 저 봄철부터 꽃 솎아주고 또 작은 과일 올라오면 또 골라줘서 대과를 키우기 위한 그 손품을 팔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제 사람 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지요. 인건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올라갔는지 또 이렇게 값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그 내국인 중에서 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상무님 어떻습니까? 인건비 그 코로나 시국의 인건비 상승은 그 많이 그 출국을 하고 이런 상황에도 인건비가 많게는 뭐 그 14만 원, 15만 원까지 진짜 10만 원 내외 하던 것이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아주 급속하게 좀 그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인건비 상승보다는 이제 인력 수급이 먼저 이게 농사는 때를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더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그 일부 이제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무주군이나 다른 시군도 현재 내국인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반장격으로 하고 있고 또 예전에 했던 인력으로 아름아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내국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내국인들이 약간 이런 일을 회피하는 이유는 특히 도시 은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농업 현장에 왔을 때 열악한 농업 현장에서 적응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없죠. 또 그 벌레, 해충, 뱀 지나다니죠. 쥐 지나다니죠. 이런 여러 가지. 또 도시민들은 그 흙이라는 것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흙이 옷에 묻죠. 이런 것을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와서 금방 되돌아가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데서 일 못 하겠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무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만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무국장님 진안도 뭐 상황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그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시기가 있고 각 과수랄지 원예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그 속는 시기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한 8만 원, 7만 원 하던 인건비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제 14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부담으로 이건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그 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력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다 쓰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흙이랄지 풀이랄지 이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어떤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
과장님도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의 인건비가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 뭐 이제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도내 유료 직업 소개소가 약 730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전주나 군산, 익산의 도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농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이 건설이라든지 이게 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촌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그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을 하면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좀 해소도 하고 인건비를 상승하는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로 좀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것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농작업은 파종이라든지 수확기 이 계절에 따라서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약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별 농가가 외국 계절 근로자를 신청해서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농협이 뭐 30에서 50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그 두 가지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시군에 수요를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는 법무부에 배정을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이 인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지자체, 기초지자체 시장군수가 외국의 기초지자체하고 MOU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는 방법. 둘째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나 또 사촌 이내 친척을 들어오는 방법. 세 번째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이나 방문 동거 가족 등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농가에서 최대 채용할 수 인원은 9명까지 저희가 이제 농가의 경작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를 감안해서 최대 9명까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MOU는 필리핀의 기초지자체하고 11개 도시가 체결이 돼 있고 베트남, 네팔 이런 순으로 지금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여러 루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반가운 손님이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시군별로 이제 이 계절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또 환영회를 해 주시고 하는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군요. 아까 그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계절 근로자가 이제 3개월 내지 5개월 뭐 대부분 직접 고용 형태가 이제 많고 이렇게 좀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한 달만 썼으면 좋겠는데 2달만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3개월, 5개월 직접 고용 이런 형태는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좀 그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현 사무국장님. 그 계절 근로자가 현재는 3개월 및 5개월로 지금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저희 영농 현실과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잠깐 한 달 그랬는데 한 달씩 근로를 그 원하는 농가도 솔직히 없고요. 저희 그 영농 현실에 맞도록 그 5개월 근무가 끝난 뒤에 성실 근로자에 한해서는 그 다시 출국하지 않고 어떤 그 비자를 연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5개월 내에서 2달 내지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어떤 영농 현실에 맞게끔 8개월 내지 10개월을 각 그 농가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비자 문제까지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오히려 단기도 단기지만 더 그 특정 작목의 전 사이클을 다 관장할 수 있을 만큼 네, 이보다는 그렇죠. 더 길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고추 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가에 대해서 이제 알지만 1월 말에 이제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밭에 이제 나가서 심는 게 거의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는 시기가 9월까지 이제 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 심는 그 4월에 들어온 계절 근로니까 3월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가 5개월 뒤 8월 달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고추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시기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다시 또 추천서를 써가지고 들어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또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근로자가 없는 그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들어오면은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비수기인데 그때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5개월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농가에서 원했을 때 그 성실 근로자는 다시 5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해서 3개월을 하든 4개월을 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 그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영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그 계절 근로자 사업이 필요한 것이 소규모하고 고령농, 그 다음에 영세농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3개월, 5개월은 당연히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2달만 쓴다고, 예를 들어서 그 두 명만 5개월 쓴다고 해도 인건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소농들한테는 그 인건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 소득하고도 맞먹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나 2명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농가들이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들이 3개월, 5개월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또 이 고정적으로 계속 돈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특히 공공영의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저희 나라의 농업 현실을 봤을 때는 또 겨울을 갖추고 있는 저희 나라 실정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그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은 좀 짧게 써야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작목에 따라서는 그 허용되는 것보다 좀 길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물론 보완적으로 이제 탄력적인 제도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농가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 보면 최소 3개월을 계속 고용을 하려면 최소 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5개월 정도를 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단위, 뭐 5일 단위로 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그 시기만 필요한 인력만 쓰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현장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 초에 농식품부 김민중 차관도 현장에 내려와서 또 현장의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현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먼 타국까지 온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돈을 더 많이 주는 농가로 옮기거나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무단 이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이거 말고 또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어떤 그 고충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네. 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했었습니다. 도내에 1,006명이 입국을 했었는데 이 중에 320명이 이 농가를 이탈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네팔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이틀이 많았는데
이제 네팔 정부가 근로자 재송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그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바꿨고, 올해 1,674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가족과 또 그 친척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계절 근로자로 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내에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한 계절 근로자한테는 출국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 재입국을 보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 도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갈 때까지 그 농가나 아니면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로 들어온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이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꽤 많이 보완이 됐군요. 네. 이영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께 관리하고 또 공급하고 이런 업무 하시다 보면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이탈이라는 문제는 그 우리가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예.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뭐 이런 것, 뭐 그 돈이라는 게 뭐 농업이며 인력이며 다 이제 문제로 따르는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저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동남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에 좀 약간의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이 좀 약간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온 목적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인간적인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이탈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송출국에 직접 가서 지자체하고 직접 가서 저희가 그 인터뷰 할 때부터 그다음에 신체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의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탈이라는 문제도 약간은 좀 그 최소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 네팔에서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그 피해를 갖는 그 농가들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좀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그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이탈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문제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현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진안구는 이제 농가 배정형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탈은 이제 없었고, 현재에도 각 농가에서 잘 적응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농가를 돌아보면서 근로자들을 만나본 그 결과 근로자들의 어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성실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그 세 번째 입국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처음 입국한 그 근로자들한테 어떤 희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로를 하면 성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내년에도 또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미래와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 근로자들이 일을 상당히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로부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어떤 농가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뭐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농가에 배정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농민들의 어떤 다양한 수요에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제도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주에서도 아마 작년에도 좀 시행을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공공형 그 계절 근로는 그 국내 그 지자체와 송출국 지자체가 먼저 MOU 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내 지자체가 선정된 그 운영 주체인 공공기관 농협이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체결에 필요한 농가에 그 농협법 제 57조에 따라서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 주체는 공동 숙토를 그 계절 근로자들한테 그 알선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업 편성이나 농작업 이동, 노동력 제공, 참여 농가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저희가 먼저 그 계절 근로자한테 운영 주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을 하고 이후에 저희는 농가들한테 그 받아서 정리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월급제가 되는 거죠. 월급제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이 제도 시행해 보니까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만족도에서는 저희는 작년에 봤을 때 약간의 그 맞춤형으로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오는 사람들은 그 신규 직원이고 기존의 사설 업체에서 하는 데는 경력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따라와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도 작년에 아마 이 사업 일부 조금 하셨고 올해 조금 더 아마 수를 늘리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 진안군의 전춘성 군수님이 그 농업 정책과에서 그 농가 배치형 계절 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그 현지에 가서 그 MOU 계약을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농가로부터 이제 농가 배치형 그 근로자들이 일을 이제 잘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공공형 그 계절 근로자를 이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10명을 하고 올해 이제 44명이 들어와서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세 군데로 이제 저희는 그 숙소를 마련해서 그 세 군데에서 공공 근로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농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 근로자 숙소가 이제 마련되지 않은 농가들로부터 이제 좋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정책이 처음 시행이 되고 나면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거에 맞게 하나씩 두 개씩 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책이 이제 또 숙성되는데요. 아마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이제 일반적인 계절 근로자 이후에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것도 좀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또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이 사업을 운영 주체로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농업이 주는 그 공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공익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이쪽에 그 농업의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그 좀 정부 차원에서 그 재정적인 그 지원이 좀 필요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었고 올해 이제 약간의 이제 국고로 해서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질한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그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자체에서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저희 농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데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신간, 휴일근로 시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그 농업 현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세요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시키게 되면은 그 평일 9,620원에 150%를 줘야 되고 연장근로는 20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그 농업 운영 주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지금 입국을 하고 와 있는데 제가 4대 보험을 또 가입을 해요. 제가 의무 상황이거든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저희가 그 인건비에서 그 인건비에서 나오는 손실도 손실이겠지만 그 4대 보험 자부담부 고용주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그대로 농업 운영 주체는 손실로 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 우기철에 배정을 못해서 나오는 인건비 손실 플러스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는 운영 주체로서 좀 압박감이 또 이 그 사업을 경영하는 저희 그 내부적인 그 조합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이런 경영진들은 상당히 이게 그
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장도연 사무국장님. 네. 예. 저희 진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세 군데 이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이영철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대 보험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에 이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 이제 농가 주체들한테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협 이쪽 공공근로 인건비를 낮추고 싶어도 그 비용 부담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저희 또 소농이나 저희 농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제도 쪽이나 어떤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공공형 계절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 농가, 그 다음에 고령 농가, 뭐 3개월에서 5개월을 직접 고용할 수 없는 농가들한테 매우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림부가 시범 사업을 할 때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협에서 이 공공형 계절 근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건비 그걸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통역, 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역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비용을 개소당 6,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 6,500만 원이 사실 좀 부족한 상태고요. 또 앞서 우리 그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월급 형태로 지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개별 농가한테 1단계 형식으로 농협에서 비용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날, 비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농협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당 지원 단가를 이런 비용까지 합쳐서 좀 늘려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을 했고, 농식품부에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도나 지자체에서도 통역이라든지 일정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편의시설도 확충을 하고 계세요. 네. 전라북도나 무주, 진안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숙사를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5개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고창, 정읍, 임실, 순창 5개 시군에 건립하고 있고, 이것이 좀 건립이 되면 총 240명의 숙식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기숙사를 완공을 해서 외국 근로자가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인구 감소 추세랄지 고령화 추세를 놓고 보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더 커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형태 말씀해 주시면서 체류 기간 좀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법무부랄지 여러 이제 형태의 부처들이 또 관련돼 있고 규정,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김신중 과장님, 이 체류 기간 연장을 뭐 당장 바로 하기는 조금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어떤 뭐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고요. 농식품부하고 법무부에서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5개월, 최장 5개월인 기간을 8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일정 기간은 연장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으로 또 다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그 단기 근로자들을 좀 농촌으로 유입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면 또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쨌든 힘들고 거친 일을 좋아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민과 농가를 좀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또 현장에서 보실 때는
또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도농상생 농가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저희가 이제 4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약 2만 명 정도를 농촌의 인력으로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로컬 잡센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시의 유역 인력을 희망하는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30여 농가에 약 5만 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종현 사무국장님, 우리 저 국내 내국인 근로자를 농촌으로 좀 연결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상생 어떤 프로젝트였고 로컬 잡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교육을 이제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농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어떤 취미나 어떤 여가로 할 수 있는 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전문성과 계획과 어떤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 저희 영농 작업인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을 들여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잡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농 교육이 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환영을 하지만 그냥 도시민들의 어떤 유유 인력을 무조건 데리고 와서 영농에다 맞추겠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고 데리고 와도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쏘시죠. 이 도시민들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그 서울시 그 인력 고용센터인가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일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적응을 못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의 막노동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농작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간단한 지식은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수확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작물이고 그 풀인지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농촌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작업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불만만 토로하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도시민이 이 농업이 상당히 그 전문성을 그 요하는 그 과정이나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요. 끝으로 그 우리가 아까 지금 기숙사라든지 주거시설의 그 문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농촌의 그 일손의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해 가고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비롯해서 이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시는 과제나 노력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저희 그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춘성 군수님이야 그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저희 그 농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제 MOU 체결을 한다든지 현지 근로자 면접 및 선발까지도 이제 직접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와 있고 그들의 이제 숙소 이 현지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주거 시설이랄지 그런 것도 저희 이제 농업정책과와 저희 농민회가 이제 같이 점검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현실에서 필요한 건 아까 이영철 상무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농사라는 것이 거의 1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온 근로자를 10월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수확기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도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들어와서 5개월 뒤 8월 달 그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부분이 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선제적인 조건으로 저희는 이제 거기다 전제 조건을 답니다. 성실 근로자에 한해서 일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출고 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한 8개월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이제 2년차 사업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을 지나서 이제 올해 사업을 본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업무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도 19군데가 지정을 받아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틀려요. 운영 방식이나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도 돈을 벌고 저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이들을 이탈이라는 그 명분하에 너무 통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제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이탈률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떨어지고 저희 농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인력 업무 범위 내에서 현재 그 작업반 구성을 내국인으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작업반 구성 범위를 외국인까지 저희가 데리고 있는 외국인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무주 군수님, 황인호 군수님과 구초동 농협, 무주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 사업에 아주 열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관심도도 많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꾸준히 이 좋은 제도를 꾸준히 저희가 인기몰이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희가 농업에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은 정부나 특히 농협중앙에서도 이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신중 과장님 마무리 네. 말씀해 주시죠. 농촌 인력이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도내 약 4,800여 농가가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이런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도 적기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 계절 근로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시군이 전체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현장에서 가장 지금 요구가 많은 이 계절근로의 연장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 8개월 정도까지라도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만 특히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한 해 계획을 모두 망치게 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난에 농민들은 농사철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이 같은 현상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촘촘하게 보강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